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1부에 제가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의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또 요리 레시피를 빗대어서 제가 자소서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우리과의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한번 완성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는 학창시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 4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걸 보려고 하죠. 일단 성장 과정을 통해 작성하실 때 안 좋은 사례 먼저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 어떤 아버님, 어떤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남일녀의 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과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이런 내용일까요?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부모님 얘기를 하고 뭐 단순하게 아버님, 어머님 얘기로 끝나고 나는 어떻다 정도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인 부모님 얘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나열식으로 설명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했고, 중학교 때는 뭐 했고, 고등학교 때는 뭐 했고. 자, 이게 임팩트가 있나요? 그냥 쭉 나열하다 보니까 크게 뭔가를 전달하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부모님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설명식 나열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라는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소제목을 가급적 달아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소제목을 보고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제목 가급적 달아주자. 대신에 너무 평범한 거는 좀 정직과 신뢰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위트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 소제목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위트 있게 달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다른 항목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소제목 다룬 후에 그 다음 내용에 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볼까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무엇이든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노력하였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내 삶의 정의를 했네요. 맞죠? 이렇게 2문장, 3문장 이내로 내 삶을 한번 정의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성장 과정의 예를 든다면 도전 정신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합격된 사례인데요. 자, 도전이 제게 가져다준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내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제 삶의 강인한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맞죠? 내가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가져오시자고요. 줄 띄우고 가져오니까 훨씬 더 낫죠? 네, 줄도 적절하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진학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할 때도 다 권유하지 않는 곳에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학업에 더 열중했고 첫 학기 성적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 없이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까지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도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좋아요. 잘 썼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잘 쓴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경험을 쓸 때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실습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뭐 직무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일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가겠죠. 특정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갔다라는 것보다는 그쪽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됐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성장 과정에 좋은 소재니까 앞으로 소재를 선정할 때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풀어나가는 형태는 아주 좋습니다. 소제목 달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가져오고 구체화시키면서 여기 성과까지 적어주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성장 과정은 아주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자 소재만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있나 생각해 보시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썼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심 있게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찬 배달을 통해 배운 봉사정신. 궁금하죠? 아래 내용이. 이게 좋은 소제목의 예시일 것 같고요. 맨 처음 보시면 삶을 정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부모님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설명식 나열식으로 쭉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술하지 않죠?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남을 배려하는 어떤 배려심. 이게 저의 성장 과정입니다라는 정의를 딱 듣고 그러면 어떤 사례로 알 수 있지? 그때 경험을 두 가지로 갖고 오시는 거죠. 대학교 학과 동아리인 나눔반에서 2년 동안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갖다 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정의에 대한 근거를 경험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요게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항은 뭐냐면 봉사활동을 얘기를 할 때 반찬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시식하는 시간도 갖고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해주셨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찬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식하는 저 시간을 조금만 예시를 들어서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따옴표를 활용해가지고 그 안에 말씀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니까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더 갈 수 있겠죠? 그런 점들만 보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칭찬 내용도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론이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해 주는 거죠. 앞으로도 항상 예의를 지키고 도덕성을 갖추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지원자의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으면 이걸로 충분한 성장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셨죠? 이제 성장 과정. 앞으로 절대 이제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뭐 부모님 얘기를 쓰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설명식 나열식 쓰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의 장단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쓰시나요? 예를 들어 장점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단점을 최소화하고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단점을 먼저 쓴 다음에 이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장점화시키는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점을 쓰고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써서 장점화 시켰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까지는 괜찮은데요. 면접에 가게 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았나? 혹시 이거 완전히 개선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인사팀장일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점을 어필해야 되는 시간에 단점이 부각되게 되면 아무래도 장점을 부각시켰던 친구 대비해서 합격될 확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점을 더 우선시 하시자고요. 단점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 자, 근데 이 단점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학습 플래너로 거둔 성과라고 해가지고 먼저 소제목을 달았고요. 그 다음 바로 장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저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꼼꼼한 게 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후속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경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경험을. 항상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와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대학교 2학년 때 학습력을 실천하는 사례 공모전에서의 경험입니다. 자, 일단 경험을 두 가지를 딱 쓰니까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래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쭉 풀어나가죠. 그리고 매주 정리한 학습 플랜으로 학교의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최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중간의 내용에서 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숫자도 좀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은 좀 더 열정이 느껴졌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느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조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숫자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200개의 양파를 썰고 3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느껴지거든요. 숫자로. 이게 바로 숫자의 힘이에요. 과정 쓰실 때 좀 더 꼼꼼함을 수치로 표현해 보자고요. 몇 장, 몇 명, 몇 시간, 몇 회 이런 식으로 몇 곳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서 과정을 써주시면 훨씬 더 그 과정에 대한 꼼꼼함이 느껴지고요. 열정까지 느껴지거든요. 그것만 조금 더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한 1학년 시기와 비교해 성적도 향상되는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장점 위주로 썼죠. 장점이 훨씬 더 많죠. 잘한 겁니다. 반면 단점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나서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보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쳤는데요. 단점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를 조금 더 단점은 이제 간혹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용어 선정을 바꿔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단점조차도 이게 치명적이지 않은 거라서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교양 과목 조별 과제에서 조장을 맡아서 결국은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었다.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단점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단 뭐냐면 너무 장점처럼 구체화시키는 또 양을 늘리지 말고 간단하게 사례 중심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조별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겠죠. 이렇게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방법,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시하자. 좋습니다. 잘 쓴 겁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 제 장점은 책임감과 부지런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 부지런함. 대학교 1학년 한국조리 실습 수업에서 조리 실습을 했을 때 경험입니다. 잘 쓴 거예요. 경험을 두 갈식으로 쓰자고요. 경험을 두 갈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한 사례 근거를 경험으로 제시해 주니까 신뢰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아래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다라는 것을 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통학버스를 놓치더라도 조리실 내 위생을 생각하여 청소를 꼼꼼히 하였습니다. 요거 쓸 때 되게 좋은 점 하나가 뭐였냐면 앞에 보시면 마무리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빨리 마쳐야 집을 갈 수 있었다. 빨리 마치고 싶었지만 자, 문제를 앞에 제기해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되게 진정성 있게 해준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위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사를 꿈꾸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도 내가 집에 늦더라도 좀 더 마지막까지 위생을 신경 쓰고 갔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잘 쓴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용어를, 문장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자, 그 결과 위생의 문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과를 얘기해 주죠. 또한 대학 시절 먼거리 통학에서도 라고 하면서 부지런함까지 얘기해 주거든요. 글자가 길 때는 다른 경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특히 9시 수업이 많았는데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 먼 통학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느껴지죠. 장점을 얼마? 70~80% 더 많이 써줬죠. 그 다음 이제 반면 단점은 빨리 숙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자, 미생물 과목에서 100점 맞았을 때 내가 중간에 어떻게 숙지하는 노력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을 갖고 오죠. 사례를 가져오잖아요.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점도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완했다고 써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좀 더 묻히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단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한번 볼까요? 학창시절.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요. 학창시절. 뭐 어떤 걸 써도 괜찮지만 이 학창시절 통해 가지고 뭔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생각하는 어떤 사고관, 뭐 직업관, 아니면 뭐 인생관 뭔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게 느껴지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개선할 게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뀔 뻔한 약통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자, 이런 것들이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이런 좋은 소제목의 효과거든요. 궁금하죠? 아래 내용 읽고 싶어지죠? 네, 좋습니다. 제 강점은 일을 해결할 때 신중하고 꼼꼼하여 실수를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학창시절에 뭔가 신중하고 꼼꼼했던 이런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기대가 되죠?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국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대요. 경험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때 보니까 되게 바빴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약사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약을 제조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이 과정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약사님께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대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계산대에서 계산해 드리는 과정에서 약통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약사님한테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감지하고 확인할 것을 요청드렸대요. 다행히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사님께 칭찬받았죠. 바쁜데 침착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한다. 약사님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얘기했죠? 손님한테도 아주 고맙다는 인사 듣게 되었죠. 자, 이게 바로 사례의 힘이거든요. 경험의 힘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오고요. 자, 이 전체적으로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한 스킬, 막 숫자가 막 화려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떤 게 느껴집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진정성. 이렇게 뭔가 내 일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꼼꼼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학창시절 또 나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죠.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사례 볼까요? 두 번째 사례. 꼼꼼함을 통해서 얻은 좋은 식단. 이것도 궁금하죠. 아래 내용이 관심이 가고요. 자, 식품과 물품이 들어오면 검수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근데 이 검수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좋다.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직무 역량, 직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건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학창시절의 경험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사례죠. 앞에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뭘 갖고 와야 돼? 이 다음에 경험을 또 갖고 오셔야 되겠죠. 앞에 정의만 하고 끝난다면 신뢰감이 덜할 것 같거든요. 신뢰감을 더하는 방법? 자, 줄 띄우고 갖고 오는 거죠. 대학교 2학년 겨울 현장 실습할 때 경험입니다. 라고 갖고 왔어요. 현장 실습할 때 꼼꼼히 검수를 하여 그날의 식사에 차질이 없이 좋은 품질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소고기와 나물이 들어왔는데 꼼꼼하게 검수를 했던 이런 사례를 좀 더 숫자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해줬으면 어땠을까? 분량은 얼마나 들어왔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수를 했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어넣어 준다면 훨씬 더 꼼꼼함, 정확한 업무 처리 역량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게 요건 좀 보완할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꼼꼼하게 종류에 따라 분류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류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나눠주시고 수치화 시켜주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뭐 향후 병원의 영양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적어줬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어떤 구체화 시킬 때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좀 더 수치화 시켜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업포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어렵죠. 이거 쓰실 때. 지원동기 입사업포부는 입사계획은 나중에 면접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 쓰실 때 또 우리 면접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가 지원하는 곳의 강점만 기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곳은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곳에 아니면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업무와 관련된 계기, 인연, 이런 걸 만드는 어떤 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었고, 이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다. 이래야지만 좀 더 친근감이 가고 관심이 가겠죠.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일단 영양사 업무에서 중요한 건 정직함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고 정의를 하는 걸 적절하게 잘 활용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식 조리 실습이나 수업 준비를 할 때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된 또 내가 지원할 기업과 관련된 일을 갖다가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양사로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식자재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었다. 라는 어떤 사례를 갖고 와서 나의 어떤 영양사로서의 어떤 정직함,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때 이런 정직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영양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어떤 곳에 대한 강점을 뒤에서 얘기해 주면 더 좋아요. 제가 지원한 이런 곳은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내가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이어서 조금만 더 내가 지원한 곳에 대한 강점을 집어넣어 준다면 더 효과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쉬운 점은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곳의 어떤 인연 또 계기 이런 건 잘 얘기를 했는데 지원하는 곳에 대한 강점, 지원하는 어떤 직무에 대한 강점만 조금만 추가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첫 번째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두 번째 어떤 자격증을 또 취득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거 써준 건 아주 좋아요. 첫째, 둘째 잘 보이죠? 이런 것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 가독성 높여서 구체적으로 잘 쓰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 지원 동기. 실습얘기를 먼저 하면서 풀어나가네요. 건강한 식단에 색조화를 더하다. 이거 소제목도 좋죠? 아래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병원 실습 갈 때 내가 식단표 직접 작성해 보았다. 영양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메뉴와의 조합을 색조화로 맞췄더니 더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평가도 좋았다.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좀 더 계절별 영양식단을 짤 수 있는 영양사도 되고 싶고, 또 2주에 한 번 정도는 쌀국수처럼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넣는 등 다양한 메뉴도 한번 구성해 보고 싶다. 아주 잘 쓰는 사례예요. 왜?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영양식단이 높은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라 계절별로 한번 해보고도 싶고, 또 2주에 한 번씩 특식으로 메뉴 구성하겠다가 아니라 쌀국수처럼 향신료가 들어가는 음식을 넣는 등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되게 잘 쓴 입사 후 포부예요. 그리고 앞에 지원 동기도 실제 실습 나갔을 때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도 아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제가 지원 동기는 하여튼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잘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사 후 포부 계획 쓸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직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최고의 무슨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2부에 각 항목별로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잘한 것과 좀 더 개선해야 될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쓰신다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면접에서도 분명히 저 내용 가지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게 곧 합격으로 가는 방법이니까 1부, 2부에서 들었던 이런 내용 가지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